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Linear Algebra for Statistics에서 Projection, 투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션은요,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때 어느 벡터를 어느 공간으로 이제 투영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공간을 정의하는 어떤 베이시스, 즉 기저가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할 기저가 also normal basi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lso normal basis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알아보고 그 also normal basis를 찾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것이 Gram-Schmidt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즉 어느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also normal basis가 무엇이냐를 찾는 방법이다. 좀 이따가 also normal basis가 뭔지 정의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어느 벡터를 어느 공간으로 투영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하나 볼 텐데요.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 가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리그레션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영인데요.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어럼을 한번 보면요. n차원 공간에 속하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두 사이 각이 세타로 주어질 때 이 벡터 b를 벡터 a 방향으로 투영한 그림자 벡터는 다음과 같다.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벡터가 하나, 지금 뭐 2차원 공간이라고 치고요. 자, n은 2일 때 그럼 2차원입니다. 여기가 a라는 벡터고 여기가 뭐 b라는 벡터가 있다. 이때 그리고 이 사이 각이 이제 세타라는 거죠. 이때 b라는 벡터를 a 방향으로 투영한 그림자 벡터라는 얘기는 이 b라는 벡터에서 a라는 벡터로 수직을 그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다고 할 때 이때 나타나는 이 새로운 벡터, 자, 요 벡터를 우리가 이제 p라고 부르자. 자, 이것은 마치 뭐 이 a라는 벡터의 수직인 그 하늘 위에 위에 여기 이제 뭐 해가 있다고 치면요. 해가 비치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벡터, 그림자에 해당하는 요 벡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걸 그림자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그림자 벡터 p를 스팬 a에 대한, 자, a를 가지고 생성한 어떤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겠죠. 스팬 a에 대한 b의 투영이라고 한다. 프로젝션을 했다고 한다. 예, b 벡터를 a 벡터의 스팬으로 투영을 했다. 자,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자, 제가 위에 그렸던 그림을 밑에 이제 다시 그렸고요. 이렇게. 자, 투영된 그림자 벡터 P는 크기와 방향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그었으니까요. 요 굵은 회색으로 표현된 이 벡터가 이제 P라는 벡터인데 이 P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크기는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각이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이 거리 분의 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아마 이 p 벡터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벡터는 그대로 있고요.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내적을 공부할 때, 닷 프로덕트를 공부할 때 먼저 그 닷 프로덕트가 위에 있는 이 분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각각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b가 서로 약분되어서 자, 요만큼이 바로 이 p라는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방향은 어차피 이 p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벡터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a라는 벡터의 크기로만 나눠주면 그냥 방향만 남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p 벡터라는 것은 그렇죠. 이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요만큼 크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요것도 조금은 이제 트랜스포즈 밑에 분모를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p 벡터가 자 이렇게 되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아래 벡터 B를 span A에 투영한 span A라고 하면 이 A라는 벡터에서 어떤 상수값을 곱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뭐 양수값을 곱하면 저 위쪽으로 막 가게 될 거고요. 음수값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B라는 벡터에서 span A에 투영한 벡터 P를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자체는 이만큼 세타만큼 지금 이제 벌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 벡터라는 것은 이 P 벡터에 이제 직각으로 내리 그어야 되니까 아마 요렇게 지금 내려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투영된 그림자 벡터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난 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표평면에 세 개의 벡터를 모두 표시해라.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벡터 P는 아래와 같이 얻어진다. 우리가 이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B 트랜스포즈 A를 하면은 B 트랜스포즈 A 하니까 B가 마이너스 5, 0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0. 자, 이게 B 트랜스포즈고요. 그 다음 A는 2,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5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 자, 이것이 바로 B 트랜스포즈 A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분자에 적었고요. 자, A 트랜스포즈 A 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엘리먼트에 2승을 해서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앞에 있는 건 상수니까요.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P 벡터가 바로 이 점이겠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구성된 벡터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글램 슈미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먼저 벡터 공간 V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것이 이 V라는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이시스 기저를 봤습니다. 자, 기저라는 것은 이 기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벡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베이시스, 자, ij가 같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베이시스의 이런 계산이, 즉 이게 뭔가요? 저 하나의 벡터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벡터를 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닷 프로덕트죠. 닷 프로덕트가 지금 0이라는 얘기네. 자, 이 말은 orthogonal하다는 얘기죠. 직교한다. 직교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가 즉 내적이 직교하면 내적이 0이면 자, 그 두 벡터는 orthogonal한 거죠. 직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일 때 i와 j가 같을 때 지금 같은 벡터의 내적이네요. 그 내적이 1이다. 이 얘기는 그 벡터가 그 v라는 벡터가 지금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예, 크기가 1. 예,
요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거 루트 씌우면 바로 이제 그 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이란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러한 베이시스를 우리가 also normal basis라 부른다. 자, also란 말은 orthogonal하단 말에서 왔을 거고, normal이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벡터가 normal 벡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also normal basis라고 하면 베이시스들 간에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자, 각각의 베이시스의 크기는 1인, 자, 그런 벡터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V라는 공간에 also normal basis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여기 마련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먼저 이 A라는 벡터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A라는 벡터가 요 파란색까지 나온 벡터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A2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냥 먼저 이 A라는 벡터를 W1 벡터라고 일단 한번 불러봅시다.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각도가 세타만큼 떨어져 있으면, 네, 요 A sub 2 벡터에서 이 W1 벡터로 프로젝션을 시킨 이 벡터, 요 벡터는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W1 벡터와 A2 벡터만 알면 A2에서 W1으로 투영시킨, 즉 직각을 이루도록 투영시킨 이 P 벡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옆에 적어 놓은 말은요. A2를 W1에 투영한 벡터, 자, P가 있고, 그리고 벡터 A2의 차이 벡터, A2와 P의 차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출발점에서 출발해서요, P라는 벡터만큼 갔다가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가면 A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이 벡터가 A2 벡터고, 이 벡터는 W1 벡터니까, 이 벡터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 벡터는 A2 빼기 P 벡터죠. 그래서 P 벡터 더하기 A2 P 벡터를 하면은 A2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벡터를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꿉시다. 요 벡터를 이제 W2 벡터라고 하자.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차이 벡터는 W1과 직교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요게 직각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것을 이제 이름을 A2라 부르자. 자, 여기가 A2고요. 저 요만큼 얘는 지금 이제 P 벡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W1과 W2는 직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W1과 W2는 서로 이제 올소고날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벡터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3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W1과 W2가 있는데 서로 직교하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W1과 W2의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하는데 여기에 또 직교하는 또 벡터가 있다. W3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 3차원의 공간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W1이고 여기가 W2, 여기 직각인데 W3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치자. W3인데 얘가 만약에 지금 3차원 공간이니까 직각이 아니지만 직각이라고 한번 우리 입자평면에 한번 표현해 보죠. 자, 요런 벡터 W3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W3는 두 벡터 W1과 W2가 이루는 평면과 직교해야 된다. 그래요. W1과 W2가 이루는 평면이라는 건 이런 평면이죠. 요 평면. 요 평면에 이 W3는 직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A3를 W1과 W2에 각각 투영시켜서 얻을 수 있다. 우리 앞서서는 이제 벡터 두 개만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벡터 세 개를 가지고 사용할 때 두 벡터로 직교하는 평면을 만들고 세 번째 W3를 가지고 거기에 직교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A3가 따로 있는데 그 A3라는 것을 그렇죠. 이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3를 W1, W2에 각각 투영시켜서 얻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수학식을 조금 일반화 시켰어요. 그래서 A3 빼기 요렇게. 지금 사실은
예. 지금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더한다고 하면 요렇게 더하면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뜻인가요 이게? 그래요. W3를 W1에 이제 투영시키고 W3를 W2에 이제 투영시킨 그런 그림자 벡터가 있는데 그 그림자 벡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벡터, 그죠? 어떤 벡터, 예, 그것과의 A3Y 차이가 W3다. 자, 이렇게 좀 표현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W3는 W1, W2와 직교한다는 것이 이제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수학식을 이제 좀 확장시킨 거고요. 이걸 이제 계속 확장시킨다면 또 다른 벡터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인간은 3차원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에 보여드린 이런 그림, 예, 이런 그림밖에 안 떠오르지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계속 공간이 늘어나 나간다면 이러한 것이 반복될 뿐이겠죠. 여기서 이 모든 W1, W2, WN은 모두 다 이제 올소노멀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올소고날이죠. 아직 올소노멀은 아니고 직교기저란 얘기는 올소고날한 베이시스다. 서로 직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교화하면 자, 크기를 1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올소고날한 베이시스에다가 그놈의 이제 크기를 나눠주면 이제 이 W라는 이 V of i라고 하는 이 벡터는 이제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정규 직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그램 슈미트 직교화 과정이라는 건데요.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실수 공간 R to the n, 그러니까 n 차원 공간이 있다고 하자. 자, 요것의 부분 공간 어느 서브스페이스 캐피탈 V에 대해서 직교 정규 기저, 즉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찾는 방법은, 예. 자, 먼저 아무 기저라는 것은 원래 기저는 서로 직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이 서로 인디펜던트한 서로 선형 독립인 그 기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하나의 이제 올소고날 베이시스로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요런 수학식에 의해서 J를 2에서부터 N까지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증가시켜 나가면 결국은 N개의 올소고날한 베이시스를 찾을 거고, 그것을 노멀라이즈 하니까 이제 올소 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3개의 벡터로 구성된 공간, 자, 벡터가 3개가 있다. 하나, 둘, 셋. 3차원을 일단 상상할 수 있으라고 3차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3차원 공간에서 그런 벡터들의 스팬으로 구성되는 어떤 스페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여기서 올소노멀한 베이시스를 한번 찾아봐라.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 A1, A2, A3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램 슈미트 과정을 한번 이용해 보면, 자, 이 세 개가 서로 지금 일단 독립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방금 우리가 봤던 수학식으로 한번 찾아본다.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방금 우리가 봤던 수학식으로 한번 찾아본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올소고날한 베이시스를 찾은 거고요. 자, 요까지는 이거는 이제 올소고날한 베이시스죠.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요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즉 각각의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W1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그 W1 벡터를 나눠주면 이제 이렇게 올소 노멀한 요런 벡터들이 구해질 것이다. 자, 요 벡터는 이제 올소 노멀한 베이시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베이시스. 제가 철자를 잘못 적었네요.
자, 방금 우리가 그램 슈미츠 프로세스를 통해서 얼소노말 베이시스를 찾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프로젝션 매트릭스, 투영 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 공간 R to the n, 저 n 차원의 실수 공간이 있네요. 자, 거기에서 어떤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 V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지금 어떻게 정의됐냐면 span of a sub 1, a sub 2, a sub k, 즉 k라고 하는 다 칼럼 벡터들이죠. k라는 k개의 칼럼 벡터들을 스팬해서 생성해서 얻어내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자. 자, 만약에 우리가 k가 2라면요, k가 2라면 이것이 이 a라는 하나의 벡터가 몇 차원의 벡터인지 디멘셔널리티가 무엇이냐는 상관없이 다차원 공간 속에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되는 그것으로 스팬할 수 있는 건 뭐죠? 예, k가 2라면 k가 만약에 2라면 그러면 이 v는 아마 그래요. 2차원 공간이 될 겁니다. 즉 플레인 평면이 되겠죠. 지금 이런 상상이 지금 일단 우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된 두 개의 벡터를 스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개의 벡터 그 화살표를 포함하는 평면이죠. 자, 근데 우리가 k가 이제 일반적인 k개의 어떤 벡터가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스팬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매트릭스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그러면 우리 그 벡터 V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 C가 뭐의 지금 표현인가요? 그렇습니다. 칼럼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개의 K개의 스몰 a로 나타난 벡터들로 스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K개나 여러 개 있는 K개가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은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일단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되겠죠. 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P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P를 이 column space of A 이 공간에 대한 투영 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의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리마크 우리가 언급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행렬 P가 부분공간 V의 투영 행렬이면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 그러니까 또 다른 벡터가 하나 있으면 이 P 곱하기 X는 X의 V로의 투영 혹은 그림자 벡터라고 한다. 자, 다음 뒤 슬라이드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어느 벡터가 하나 여기가 X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공간이. 이 공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두 개의 벡터로 스팬해서 여기가 만약에 A1이고 여기가 A2라고 한다면 즉 K가 지금 2인 상황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K가 2인 상황이면 이 A1과 A2로 스팬해서 얻어지는 공간이란 건 이건 지금 평면이죠. 플레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 투영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 공간으로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지금 요 화살표, 요것이 바로 요 화살표가 P 곱하기 X라는 여기 좀 X라는 벡터라는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런 것이 바로 투영된 벡터, 즉 그림자 벡터라고도 부르네요. 예,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언급한 걸 보니까 행렬 P가 부분공간 V의 투영 행렬이면 지금 위에서 그림하고 똑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X가 V의 원소면 이 X가 V의 원소란 얘기는 이 플레인에 원소 이 X라는 벡터가 포함이 된다면 즉 이 플레인 상에 지금 하나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X가 이 공중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플레인과 붙어 있다면 그 X를 투영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A라는 벡터와 A1이라는 벡터와 A2라는 벡터로 스팬에서 구해진 공간인데 그 공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X라는 벡터를 이 평면에 또 투영을 하면 그 자기 자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또 P 곱하기 X, 요가 또 X라는 벡터하고 똑같아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상상해보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행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역행렬을 우리가 아주 일반화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는 법을 우리가 아직 논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2x2 매트릭스 같은 것은 역행렬, A의 역행렬 이런 거죠. 요 역행렬을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D 빼기 B, C가 이제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뺀 거 곱한 것을 빼가지고 요 분모로 갖다 두고요. 그 다음에는 요 두 개 자리를 바꾸고요. 자리 바꾸니까 여기 D하고 A가 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아주 간단한 2x2 매트릭스의 역행렬이다. 자,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스토리로 한번 가보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벡터 A, B가 있다. 근데 지금 A란 벡터하고 B란 벡터가 지금 여기 지금 엘리먼트가 두 개인 거 보니까 이 차원은 2차원이네. 지금 A, B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면 R 스퀘어. 자, 차원이 2차원인 그런 벡터입니다. 자, 이것으로 생성되는 평면. 자, 이게 그러니까 어느 2차원의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다 A 벡터가 하나 있고 여기가 B 벡터 하나 있다. 자, 그럼 그것으로 스팬에서 얻어지는 즉 column space of A라는 놈은 A 여기서 당연히 A라는 매트릭스는 2, 0, 0, 1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A 벡터고 여기 이제 B 벡터 있던 거죠. 자, 여기서 생성되는 평면에 대한 투영 행렬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이 평면 상에 있는 아무 벡터나 다 이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다 스팬해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투영 행렬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A라는 매트릭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pan of A, B는 자, A란 column space of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 transpose A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P란 매트릭스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식에 의해서 A times A transpose A의 자, inverse times A transpose 하니까 지금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네요. 네. 자, 이게 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냐면 지금 밑에 있는 설명처럼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R 스퀘어 상의 임의의 벡터 X, R 스퀘어 상의 임의의 벡터 X는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벡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인 것은 A도 2차원이고 B도 2차원이니까 2차원 이라는 벡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냥 이 평면밖에 없는 거죠. 이 평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반드시 여기에 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뭐 어디에 뭐 화살표가 어디로 가건 X가 그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젝션 매트릭스 P를 구했으니까 P 곱하기 X를 하면 당연히 생각만 해도 X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라는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A하고 B라는 이 기저가 됐던 두 벡터가 만약에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두 벡터 A, B로 생성되는 평면인데 이번엔 A가 3차원이고 B도 3차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곧 제가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죠. 자, A라는
기저 벡터와 B라는 기저 벡터가 있으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형성될 거고, 우리가 이런 계산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A의 역행렬 구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결국 P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영 행렬은 요것이 P가 프로젝션 매트릭스고, 그 A, B가 생성하는 그 스팬하는 그 공간이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요, 그리로 이 C라는 벡터를 투영한 것은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이 문제와 그 마지막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방금 우리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3차원인데 두 개의 벡터로 스팬에서 얻어지는 것. 자, 여기가 만약 원점이면 A라는 벡터가 3차원에 있는 A 벡터예요. 3차원에 있는 B 벡터가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평면이죠. 지금 제가 또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게끔 평면을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3차원 벡터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이 평면에 꼭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3차원 벡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C라는 벡터죠. 이 C라는 벡터로부터 A, B 두 벡터로 만들어낸 이 스페이스가 우리 column space of A라고 표현했는데, 요리로 투영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직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이 그림자 벡터 P 곱하기 C가 좀 요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2, 1, 2 요렇게 구성된 3차원 공간 속의 어느 한 점이다. 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앞에서 그램 슈미츠 프로세서하고 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네요. 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풀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에게 한번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문제에 대한 설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행렬 A의 열 공간, 자, A라는 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것의 열 공간 칼럼 스페이스 A다.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 사실은 이게 앞에서 봤던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3차원 공간 속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니까 어떤 이 3차원 공간 속에 A라는 벡터가 있고 또 3차원 공간 속에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죠. 이것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은 또 평면이겠죠. 그래서 제가 평면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평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데요. C라는 벡터가 1, 1, 3이래요. 그럼 이 C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C라는 벡터인데 이게 1, 1, 3이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스팬 A를 생성하는 정규 직교기죠. also 정규, 직교는 also고 정규는 노말이니까요. 그 다음 베이시스, 즉 베이시스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고 얼소고날하고 노말이라는 얘기는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정규 직교 기절을 그램 슈미트 과정으로 구하고, 자,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되겠죠. 예, 배웠던 대로 하면 이 지금 공간을 지금 A와 B를 기저로 사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렇게 얘가 우리가 V를 썼죠. V1이라는 V2라고 하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이러한 정규 직교 기조로 또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A라는 벡터가 3차원이고 B라는 벡터도 3차원이기 때문에 V1, V2도 다 3차원 벡터일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개가 직교, 지금 현재는 A, B는 직교가 아닌데 90도가 아닌데 이걸 90도가 되게끔 하는 V1, V2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이 평면을 정의한다는 건 A, B로 정의하는 거나 V1, V2로 정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V1, V2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V1, V2를 이용해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라는 벡터에서 이 평면으로 직각을 이루는 요 벡터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제가 까만색 점을 찍는 요 벡터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은 A
이 A라는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이 벡터,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그리고 C라는 이 벡터는 앞에 있는 문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A, B를 가지고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나 그램 슈미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소노말 베이시스를 2개 구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 공간상의 프로젝션 C를 프로젝션 시킨 그 그림자 벡터를 구하는 거나 같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자, 각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투영 행렬의 성질인데요. 자, 우리가 방금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얘는 아주 재미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다. 즉, 이 P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하고 P가 같다라는 것이 시메트릭하다라는 것의 정의죠. 자, 그것이 왜 그런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아이덴포턴트 매트릭스다. 맥등 행렬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 P란 매트릭스 곱하기 그 자기 자신을 하면 또 다른 P란 매트릭스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정의, 증명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나중에 11장 저 뒤에 가면 역행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11장에 가서. 거기 가면은 다음과 같은 역행렬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성질을 배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M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자, 인버스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M이란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스퀘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해서 역행렬 구하는 거나 역행렬 먼저 구하고 트랜스포즈 구하는 거나 같습니다. 자, 이것의 정의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이 정의를 이용하면 자, 다음과 같은 증명이 되는데요. 자, 우리 P라는 매트릭스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P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P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그놈의 트랜스포즈는 우리 어떻게 해요? 저 이렇게 각자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A 트랜스포즈를 또 트랜스포즈 하니까 A. 그 가운데 있는 무엇무엇의 역행렬을 자 트랜스포즈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던 A가 A 트랜스포즈에서 제일 뒤에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아까 앞에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의 역행렬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적고 나면요. 그렇게 적고 나면 지금 네, 요렇게 적고 나면 요 트랜스포즈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안에 것만 자, 다시 적으면 요렇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를 요리로 해주니까 예, 뒤에 있던 A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앞에 있던 A 트랜스포즈는 그냥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은 그렇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식이 P라는 매트릭스하고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P 트랜스포즈가 P와 같더라. 즉 대칭 행렬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이덴포턴트 매트릭스라는 것은 P 곱하기 P 했는데 P랑 같아지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P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P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계산하는 순서를 좀 바꿔보죠. 여기서 요까지를 뜯어서 먼저 한번 계산을 한다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은 바로 예,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에다가 A 트랜스포즈 A를 하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P란 매트릭스니까 이것은 아이덴포턴트 매트릭스구나. 자, 이 말은 아무리 여기 P란 매트릭스 뒤에 P 곱하고 또 프로젝션하고 또 프로젝션하고 또 프로젝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도 이게 결국 한번 프로젝션 한 거나 똑같아. 뭐 이런 뜻이네요. 숨은 뜻은 그런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 투영 행렬이 과연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즉 리그레션에 가면 이제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는데 x1이라는 변수가 있고 x2가 변수가 있고 y라는 GPA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생이 있는데 어느 학생은 수능 점수가 이 정도 되고 학생부 무슨 그 내신 성적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에서의 GPA가 이렇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실력하고 대학교 때의 실력을 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의 성적으로 만약에 대학교 때의 성적이 결정나는 어떤 관계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수능 성적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학생부 성적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니까 대학 성적이 되더라.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모든 학생이 이러한 만약에 이 가정이 만약에 신이 알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 때 성적과 대학교 때 성적과의 관계라면 모든 학생이 그 관계식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차이가 항상 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epsilon sub i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자, 그 얘기는 이 y라고 하는 대학교 때 성적이 자, 방금 전에 봤던 이 식을 이 데이터셋으로 표현해 보면 y라는 벡터는 x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 A1과 A2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옆에 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을 더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Y고 여기가 이제 X라는 매트릭스고 여기가 엡실론이라는 벡터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나중에 우리가 통계학에서 회계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면요. Y라는 것이 이제 최종 결과 값이고, 자, X라고 하는 이제 인풋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A라는 상수 벡터를 곱하고 어떤 오차항에 해당하는 에러에 해당하는 엡실론을 더하면 예, 이제 Y가 된다. 자, 이런 식이 바로 이제 리그레션이 나타내는 식입니다. 예. X와 Y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X와 Y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 관계식을 찾는 게 이제 리그레션이 공부죠. 자, 근데 이제 Y 벡터는 위에 식을 적고 나니까 X의 열 공간에 속하는 벡터인 요거, 지금 요 표현은 사실은 요거와 같은 말이에요. 행렬 X의 열 공간에 속하는 어떤 벡터. geometrically, 즉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x 곱하기 a라는 것이 어떤 상수를 곱한 거니까 그 x라는 행렬로 구성된 컬럼 스페이스, 예, 열 공간 속에 속하는 벡터, 거기에다가 어떤 오차 벡터가 합해져서 y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저 좀 이따 그림으로 나타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A예요. 자, A가 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A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그 방법이 이제 least square method, 최소 제곱법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에러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A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작아서도 안 되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이것도 다 작아지려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양수고, 어떨 때는 음수고, 어떨 때는 양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렇게 막 어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다 작아야 되니까 그냥 더해서 작아져서는 안 되고, 각각을 이승해서 작아지는 게 좋겠죠. 즉, 엡실론 1의 2승 더하기 엡실론 2의 2승 더하기 다다다 더하기 엡실론 6의 2승이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것은 요거랑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만드는 A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걸 기하학적으로 다시 geometrically 해석을 하면 오차항의 길이를 최소로 하는 것은 결국 이 벡터 y를 아까 얘기했던 그 열 공간에 투영시킬 때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투영시켰을 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y를 그 열 공간으로 투영시킨 것을 y의 hat이라고 표현하자.
그럼 XA가 이 Y hat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A가 뭐냐? 자,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이따 그림을 보면 다 이해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그 Y hat이라는 것이 Y 벡터를 열 벡터 X의 X라는 매트릭스에 열 공간으로 투영시킨 거니까 Y hat은 바로 이거죠. 이때 이 P라는 매트릭스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곱하기 Y를 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 곱하기 A와 같아져야 되는데 A를 모르니까 자, 요것을 이제 A의 hat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결국 A의 hat은 그렇죠. A의 hat은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앞에다 역행렬 곱해주면 결국 요 식에서 A hat만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에도 X 역행률을 곱해주고 여기도 X 역행률을 곱해줬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이제 날라갈 거고 요렇게가 날라가니까 자, A hat은 요렇다. 자, 요 A hat이라고 나타난 요 표현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A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X란 매트릭스와 Y 벡터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네요. 자, 이것이 그림으로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똑같이 적어 놓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차근차근 봐보죠. 자, 일단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x of 1 아까 우리가 데이터셋이 x1, x2, y 해서 띵띵띵, 띵띵띵, 띵띵띵 이렇게 이런 게 뭐 숫자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x1 또 두 번째 벡터가 있으니까 x2 두 벡터로 어느 뭐 지금 여기가 지금 6개가 있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라면 6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두 벡터입니다. 6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두 벡터. 그래서 두 벡터로 구성되는 칼럼 스페이스는 평면이겠죠. 그렇습니다. 평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평면을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그려 놨고요. 자, 그렸을 때 그 평면 속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x1과 x2를 가지고 스팬해서 만들어낸 어떤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x라는 매트릭스와 어떤 상수 a를 곱해서 만들어낸 벡터가 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요런 벡터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y라는 벡터가 x 매트릭스 곱하기 a라는 벡터에다가 엡실론을 더해 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y라는 벡터는 다른 곳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매트릭스 곱하기 a로 나타내는 요 벡터에다가 뭘 더해 주니까 y 벡터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 x 곱하기 xa라는 벡터에다가 뭘 더해 줬다. 즉 뭘 더해 주니까 y가 됐으니까 여기가 바로 엡실론이라는 벡터네요. 그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이 벡터가 지금 엡실론이라는 벡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엡실론이라는 벡터의 이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것을 크기를 최소화시키고 싶다. 이 크기가 언제 최소화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크기는 이 XA라는 벡터가 Y라는 벡터로부터 이 평면으로 투영시킨 요 그림자 벡터가 될 때, 자, 이것이 이 그림자 벡터가 될 때 바로 이 엡실론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게 되겠죠. 제 말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엡실론의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이 XA라는 벡터가 이 그림자 벡터 P 곱하기 Y라는 벡터가 될 때 가장 작아진다고. 이 그림자 벡터는 P 곱하기 Y죠. 예. 프로젝션 매트릭스 곱하기 Y라는 벡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렇게 이제 될 텐데, 자, 요것이 요 벡터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엡실론 요것이 미니멈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 엡실론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미니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A를 뭐로 하면 될까? 자, 이게 문제예요. 즉 다시 이 프로젝션 시킨 PY라는 그림자 벡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A라는 벡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A를 모르니까 A 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A는 식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네요. 지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요 예를 한번 보면요. 자, 만약에 4명의 학생이 있다. 학생이 4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4차원 공간 속에 정의된 벡터가 x1 벡터도 있고 x2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점 평균을, 이 GPA를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라. 즉 y를 뭐 이렇게 뭐 a1 x1 더하기 a2 x2로 한번 표현해 봐라.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이 x1과 x2를 가지고 만들어낸 자, 이 x라는 벡터죠. 이 x라는 매트릭스죠. x라는 매트릭스는 1, 1, 2, 2. 그 다음에 x2를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자, 요런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를 이제 요런 계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 요게 왜 필요하냐면 네.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 필요했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요게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놈의 트랜스포즈를 시킨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세워져 있던 게 누워 있고요. y라는 벡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y 햇은 요런 관계식이 있구나. 이걸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공부하는 리그레션을 공부하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로 구해낸 a라는 벡터고요. 자, 요것이 이제 x와 y와의 관계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림자 벡터를 구하는 방식, 즉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그림자 벡터를 구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젝션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프로젝션은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나 패턴 리코그니션을 공부할 때 요런 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아주 다차원 공간이라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을 상상할 때는 3차원밖에 안 되지만 2차원 혹은 3차원밖에 안 되지만 4차원, 5차원, 10차원, 100차원 공간에서도 이런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